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돈을 불려야 되는데, 불릴 수 있는 방법, 네 돈 내 돈 할 거 없이 모든 이 네 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맞죠? 그쵸? 네 곳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곳을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돈이, 나는 열심히 일을 했어, 너무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일한 돈만 가지고 은행에 요즘에 은행에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자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은행이라는 것은 그냥 내 돈을 갖다가 잠깐 맡겨놓는 곳이에요. 은행에서 이자를 풀릴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내 돈만 가지고는 나의 노후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 마켓이라든지 홈이라든지 인슈런스를 이용해서 내가 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그 네 가지에다가 젊을 때부터 조금씩 나눠서, 우리 왜 주식시장 하시면 분산 투자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분산 투자하시는 것처럼 분산해서 요것에 25%, 요것에 25% 이렇게 조금씩 넣어서 내 자산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계획을 잘 잡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해드려야지 집중력도 더 생기고 하실 텐데 좀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으세요. 저도 지금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지 지금 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한 2달 되셨나봐요. 2달 정도 되셨는데 한 59살 되신 분께서 저한테 상담을 오셨는데, 그분이 상담하시기를 뭐라 하시냐면은, 내가 말이야 한 10년 정도면은 1년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59살이세요? 59살인데 이제 10년 후면은 거의 70이 다 되신단 말이에요. 70의 은퇴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70의 은퇴를 했을 경우에 밀리언 가지고 내가 은퇴할 수 있겠지? 라고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어머님들은. 밀리언 가지고 은퇴한다고? 네. 70살에? 네. 70살에 은퇴. 생각하셔도 어떻게 생각하면 밀리언? 야,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다 집 이런 거 다 빼놓고 그냥 은행에 순자산만, 어떤 경우든지 그냥 내가 밀리언이 있어요. 네, 집 빼놓고라도. 네, 집 합쳐서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밀리언이었어요. 이제부터 밀리언 내가 모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밀리언 가지고 저희가 인생을 얼마까지 사실,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만 회장님께서 85세 젊으세요. 너무 젊으세요. 저는 지난번에 80 넘으신 어머니께서 수영해가지고 1등 금메달 땄다는 거 보고 야, 정말 놀랐어요. 그러시면 100살 사는 거 거뜬하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야, 재수없으면 110까지 살아 이러잖아요. 정말 재수없어서 120까지 사실 수도 있으세요. 100살은 충분히 사실 수 있으세요. 근데 밀리언 가지고 70일 은퇴를 하셔서 최소한 못해도 30년을 버티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0년을 버틸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어요. 건강상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버틸 수 있으세요. 그렇죠? 열심히 운동하시고 하다 보면은 건강은 괜찮은데, 재정적으로 안정하신지, 밀리언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4가지를 보여드린 것처럼 은행은 이자가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 밀리언이 있어도 은행에 놔두면 그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서 혹시 지금 은퇴를 하셨으니까 생활비를 얼마 정도로, 제가 은퇴를 아직 안 해서 모르겠어요. 은퇴 아직 안 하고 애들도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생활비는 사람마다 쓰는 게 다 틀려요.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대충 이제 은퇴하고에는 얼마면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 달에 얼마 정도면? 몰개지 뭐 이런 거 다 포함? 네, 포함하고. 포함해서는 앳리스트 2,500불 정도는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2,500불로 사실 수 있을까요? 아니, 아파트, 그 소셜 그거 받는 사람 안 써. 거의 안 쓰고. 안 쓰셔요? 어우, 너무나. 페이먼트 없을 때. 그렇죠. 페이먼트 없기도 하고 2,500불이면은 지금 텍사스 용돈만 쓰니까 페이먼트 하나도 없고 용돈 내가 쓰. 용돈만 쓰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용돈만 쓰면 2,500불 뭐 가능할 수 있으세요. 근데 제 페이먼트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10,000불 있어야 돼. 네, 그리고
아니 그리고 있잖아요. 저희들 손주 새끼들 있잖아요. 손주들이 폴게릿 하고 싶으면 집에 놀러와. 어떻게 폴게릿 해요? 반만 먹여서 보내. 밥만 먹여서 보내래요. 50년 예전처럼 정말 과자 값이 다 있다 하고 한 10불 20불 준다고 걔들이 만족하나요 요즘요? 절대 안 만족해요. 장난감 하나 하더라도 모니터로 몇백 불 해요. 그리고 최소한 태블릿 이런 것들 줘야지만 우리 할머니가 선물 줬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아니 과자값 이거 10불 20불 주면은 이게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텍사스에서 요거 이렇게 평균적으로 말하는 게 한 못해도 4,500불 정도는 있어야지만 한 달 수준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안 아팠을 경우예요. 근데 살아보시니까 안 아프셔요? 병원에 절대 안 가셔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메디케어 있으시다 하더라도 아프셔도 병원도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5,000불을 잡았을 경우에 1년이면 6만 불이에요. 그렇죠? 1년이면 6만 불인데 그럼 밀리언을 그냥 나한테 있어. 밀리언 가지고 몇 년까지 버틸 수 있으실까요? 밀년까지 기껏해야 제가 아까 계산해보니까 16년 정도 버티시더라고요. 16년 정도 버티시고 정말 내가 아껴서 아까 2,500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5만 불 쓴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기껏해야 20년 버티세요. 20년도 내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무슨 일 없이 지냈을 경우에 밀년 가지고 사실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거는 20년 지나시면은 90세세요. 90세 때 돌아가실까요? 90세 때 돌아가주면 좋은데 이렇게 돌아가주시면 좋은데 안 돌아가셔요. 안 돌아가시고 병원에 자식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면은 어머 제발 우리 엄마 아빠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숨만 건져놓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90세 때 돌아가실 일은 절대 없으세요.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를 사실은 제가 이용하는 그 보험을 이용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화면이 없으니까 그냥 말로 할게요. 말로 하면은 이제 저희가 다루는 보험회사는 종류가 40개의 회사랑 컨트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보험회사를 컨트랙이 되어 있어서 어머님들에게 맞는 플랜을 골라드릴 수 있는데 갑자기 뭘 계속 보셔가지고 저는 제게 되는 줄 알고 갑자기 네.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많은 보험회사들은 저희들은 다 이제 그 A 등급 이상의 회사랑 컨트랙이 되어 있어서 믿을만한 회사예요. 그리고 다 대부분 히스토리가 100년 이상이 되신 좋은 회사들이랑 컨트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거는 AIG라는 회사의 상품인데요. AIG 회사 들어보셨죠? 그렇죠. AIG는 되게 역사도 오래된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요번에 9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좋은 플랜을 내놨어요. 어떤 플랜? 이거는 생명보험은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생명보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제 30분 동안에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플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애뉴어티라는 건데요. 애뉴어티는 이제 한국말로 쉽게 생각하시면 연금이세요. 연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시잖아요. 이제 내가 이때 은퇴해서 이때부터 내가 돈을 받아 쓰겠다라고 하시면 그게 죽을 때까지 언제 돌아가시던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예를 드는 게 이제 밀리언이었으니까 밀리언을 넣었을 경우에 얼마만큼 크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 플랜의 4가지 장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얼마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넣자마자 35%의 보너스를 주세요. 그러면 밀리언을 넣었어요. 그럼 35% 얼마일까요? 35만 불. 35만 불을 그냥 줘요. 내가 넣는 동시에 똑같은 계좌에 35만 불을 그냥 넣어줘요. 35만 불 벌기에 쉬우세요? 저 35만 불 1년에 못 벌어요. 몇 년을 걸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바로 같이 넣어줘요. 35만 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탈 때 얘네들이 돈을 이렇게 회사에서 인덱스라는 걸 상품을 이용해서 늘려요. 내 계좌를 늘려준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이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드리고요. 돈을 늘려서 10년 이후에 찾아쓰기 시작하는데 10년 이후에 어떻게 처음에 나오는 금액이 제가 기억하는 거는 23만 불이 나와요. 1년에.
1년에 23만 불이 나오고, 이 플랜은 좋은 건 뭐냐면은 해가 갈수록 얘네들이 보통 다른 플랜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꺼내 쓰기 시작하면 그 고정 금액이 계속 나와요. 늘지 않아요. 늘지 않고 계속 나오고, 대부분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6가지 기본 활동 중에서 2가지 이상 안 드는 걸 롱텀 케어라고 하거든요. 롱텀 케어에 들어가실 만한, 퍼실리티 들어가실 만한 그런 상태일 때는 내가 나오는 거에 2배가 나오는데, 그 2배가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 빼놓고는 처음에 나오는 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3만 불이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계속 죽을 때까지 나오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리려는 플랜은 뭐냐면은 해가 갈수록 얘네들이 이자를, 돈을 가지고 내가 내 원금을 가지고 불린단 말이에요. 그 불린 걸 계속 나한테 불린 금액을 줘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3만 불 나왔다가 그 다음에 25만 불, 26만 불 이런 식으로 해가 갈수록 계속 늘어요. 생각해보세요. 10년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지금도 1년, 지금 올해는 물론 특이한 경우긴 해요. 특이한 경우라 이제 그렇긴 한데 8%의 인플레이션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보통은 3%의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근데 10년 후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오는 금액도 매년 늘어가 줘야 돼요. 하다못해 소셜연금도 매년 조금씩 늘어나시죠, 그쵸? 뭐 코딱지만큼이긴 해도 안 늘어난 것보다 낫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내가 일단 받기 시작해도 받는 금액은 매년 죽을 때까지 늘어난 금액으로 줘요. 그리고 아니 근데 내가 밀려를 넣는데 말이야, 아니 한 2년밖에 못 받고 돌아가셨네? 그 원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자손한테 줘요. 자손한테 주는데 주는 방법도 2가지가 있어요. 주는 방법이, 한 가지는 거기에 쌓여있는, 그냥 거기 나와있는 돈을 그냥 줄 수 있는 걸 럼썸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자손이 만약에 5년 동안 나누어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총 받기로 한다. 아이고, 금액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한데, 이렇게 총 받기로 한 금액을 모두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해약금처럼 데스 베네핏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가 있어요. 데스 베네핏 1년에서 기껏 해야 뭐 20만 불, 30만 불 이것밖에 안 늘어나 있는데, 내가 타는 금액은 거의 1년에 거의 얼마 늘었었더라? 40만 불이었던, 아유, 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어쨌든 내가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그 자손한테 5년 동안 나누어줘요. 그래서 2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AIG에서 나온 상품이 다른 것보다 요번에 9월달까지만 특별하게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대신에 요거는 개런티는 아니에요. 나올 수 있는 금액이 개런티는 아니에요. 개런티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그거를 프로젝트 할 때에는 이마만큼은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회사에서 이자를 못 늘려서 1년에 20만 불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럼 20만 불 5년만 받으면 나의 원금은 벌써 다 받았어요. 나의 원금 다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걔네들이 나를 계속 먹여 살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플랜은 정말 잠시 한시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너무 좋은 플랜이라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개런티 플랜도 있어요. 개런티 플랜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약하죠. 그래서 그것도 좀 비교해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7%하고 너무나 약하진 않아요. 은행에 내두면 은행 이자가 얼마요? 1%, 2%. 근데 다른 회사긴 하지만 그 회사 나왔을 때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7% 이자를 주기 시작해서 복리를 7% 주는데 지금 어머니들이 지금 숫자로 아이고 7% 이자는 이게 뭐야 라고 지금 머리가 안 들리실 거예요. 그림이 있어서 눈에 들어오셔야지 좀 들어오실 건데 아이고 좀 무리한 사고로 보여드릴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한데 어쨌든 나오는 금액은 확정금리로 받는 플랜도 있으시고요. 제가 준비했던 그림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양갈래로 갈라지는 2가지 길이 있었어요. 그런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떤 시인이 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 거기에 처음 시작하는 게 내 노란 숲 속에 내가 가보지 않은 다른 길이 있었다.
이런 식구로 시작을 해요. 갈림길이 있어요. 갈림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우리는 선택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길 다 갈 수 없어요. 다 가랑이 찢어져요. 못 가요. 그렇죠? 네. 한 길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다못해 생각해보세요. 어저께 뭐 점심시간에 누구랑 약속이 있었어. 아우 나는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앞집 그 엄마가 불고기를 시켰네. 아우 불고기 맛있겠다. 내가 그걸 선택할 걸. 잘못된 선택이든 잘된 선택이든 선택을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세요. 오늘도 여기 올 거 아니고 다른 데가 약속이 있었는데 여기 오셨어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기 오실 때도 하다못해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신발을 신을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소개하는 상품이 구역가시법계 한시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면 안 하신 것보다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그냥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의 노후를 조금 계산 있게 내가 노후가 있다 되면 이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선택이든 나쁜 선택이든 선택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미래를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고요. 제가 화면이 없이 하다 보니까 제가 빠뜨린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빠뜨린 건 많을 것 같은데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혹시 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이거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밀리언이라는 숫자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건 좀 큰 숫자고요. 그거는 나의 맞는 상황의 재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거는 나한테 맞는 재정은 오시면 제가 숫자적으로 잘 선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고요. 오늘 좀 미흡한 설명이었지만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은 어저께까지도 제가 휴가를 갔다 와서 어저께 밤중에 와서 준비할 시간도 많이 없었는데 어머나 그 와중에 또 저의 의지가 돼버리고 화면까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하얀데 그 중에서 몇 글자 꺼내냈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혹시나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주어주신다면 더 좋은 프레젠테이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멋진 컴퓨터는 락탑은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요, 이 재정 플랜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같이 엉터리같이 85세로 생명보험을 들어서 85세에 죽어주면 그 생명보험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제 생명보험은 85세가 넘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어머님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서미야 보험 담당자한테 내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여러 어머님들이 잘 문의를 해가지고 다음 내 생애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식들한테 자식이 나를 돌봐주겠지 하는 거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내가 자식한테 엄청난 뭐를 물려주겠지 하는 것도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충분히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컴퓨터 관계로 다 못한 거는 다음 가을쯤에 한 번 더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서미야 우리 보험 담당자에게 박수 한번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컴퓨터는 제가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한테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노래 시간이 되니까 노래 음악 교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3시 30분부터 4시 반까지 그림 교실이 재개됩니다. 한 여름에 더워가지고 그림 교실을 당분간 크로스했어요. 근데 다음부터는 하는데 여러 어머님들한테 정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림 그리는 게.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신 어머님들은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음악 시간이 되겠습니다.